이 왕을 아십니까? 낙엽이 흩날린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린다.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왕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태종, 세종, 영조, 정조 우리가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헌종. 조선 제24대 왕.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헌종 1827년에서 1849년.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할 겁니다.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고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으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헌종은 단순히 잊혀진 왕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왕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의문을 품고 죽어간 왕이기도 합니다. 창경궁, 경복궁, 조선시대 사관 기록 화면.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최연소 즉위와 그로 인한 권력 진공. 둘째, 왕실이 금지한 사랑 경빈 김씨와의 스캔들. 셋째,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두 외척 세력이 만들어낸 권력의 늪. 그리고 마지막, 헌종의 갑작스럽고도 의심스러운 죽음. 과연 그는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헌종 조선이 지운 왕의 진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역사적 배경. 헌종이 태어난 시대. 19세기 조선 어떤 시대였나? 1800년대 초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이 180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은 강력한 왕권의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고 실권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도 정치란 간단히 말해 왕의 외척 집안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정치 형태입니다. 왕은 명목상 군주일 뿐 실제 권력은 몇몇 가문의 손에 놓였습니다. 순조 때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고 이 구도는 헌종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삼정의 문란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이 3가지 세금과 재정 시스템이 부패와 착취로 뒤틀리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홍경래의 난천 811이 터진 것도 이 시절입니다.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 바빴고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헌종은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827년 순조의 손자로 태어난 헌종.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그 왕위는 영광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헌종의 탄생과 어린 시절. 왕실 아기 탄생 의례. 1827년 7월 18일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조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헌종이 됩니다. 원래 이름은 이환. 왕실에서 손자의 탄생은 큰 경사였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효명세자 초상화 또는 관련 사료. 효명세자 1809년에서 1830년.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면서 왕권 회복을 꿈꾸던 개혁적 세자. 그는 문예에도 뛰어나 직접 궁중 연회 의례를 정비하고 여러 편의 시와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1830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끊겼습니다. 향년 22세. 헌종이 겨우 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3살 배기 아이. 그리고 4년 후인 1834년 할아버지 순조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순간 조선의 역사가 바뀝니다. 불과 8살의 이환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였습니다. 8살의 왕 수렴청정과 권력의 진공. 수렴청정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리다. 왕좌에 앉은 어린 왕. 발 앞에 드리워진 발. 1834년 11월 조선의 법궁 창덕궁. 종묘사직에 절을 올린 어린 왕이 용상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옆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은 이가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 김씨.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자 순조의 왕비였던 그녀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실 어른이 발 뒤에서 정치를 대신 듣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렴청정은 곧 실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순원왕후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결단력 있는 그녀는 안동 김씨 세력의 든든한 배경 아래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헌종에게 정치를 가르치면서도 모든 중요 결정은 자신이 내렸습니다. 안동 김씨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은 이 시기 안동 김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치며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관직은 안동 김씨 사람들로 채워졌고 과거 합격자 명단에도 그들의 이름이 넘쳐났습니다. 조선의 관료제는 사실상 안동 김씨 주식회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살. 어린 왕의 하루 일과. 경연 활쏘기 공부. 헌종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안 인사 경연왕의 공부 시간 조회 각종 의례. 조선의 왕은 놀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 왕에게 신하들은 더욱 빡빡한 공부 일정을 강요했습니다. 왕이 현명해야 자신들도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헌종을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만들면 정치를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어린 왕은 공부하고 예를 갖추고 웃어야 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헌종이 남긴 글씨, 묵죽도 등 예술 작품 이미지. 흥미로운 것은 헌종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글씨를 잘 썼고 묵죽먹으로 대나무를 그리는 그림에도 상당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헌종의 글씨와 그림을 보면 단순히 왕이라는 타이틀로만 평가받기엔 아까운 예술적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권력은 빼앗겼지만 붓만큼은 그의 것이었을까요? 그 붓으로 그는 무엇을 그리고 싶었을까요? 두 외척 세력의 전쟁 안동 김씨 vs 풍양 조씨. 풍양 조씨의 등장. 두 세력이 충돌하는 이미지 조선 대신 복장을 한 두 집단의 대치. 헌종이 성장하면서 왕실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의 집안 풍양 조씨입니다. 헌종의 외할아버지 조만영을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는 안동 김씨와는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동 김씨는 순원왕 후대왕 대비를 등에 업었고 풍양 조씨는 신정왕 후왕의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된 외척이었지만 그 이해관계는 정반대였습니다. 조만영, 조인영 초상화 혹은 관련 사료. 조만영의 아들 조인영은 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탁월한 학문적 능력과 정치적 감각으로 헌종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헌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조인영은 영의정까지 오르며 풍양 조씨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세력 다툼의 실상, 과거 시험장, 관직 임명 문서. 이 두 세력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논쟁이나 정책 대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둘러싼 노골적인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 이조판서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집안 사람들이 관직을 얻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헌종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안 풍양 조씨를 너무 밀면 대왕 대비 안동 김씨가 불쾌해하고 대왕 대비 편을 들면 어머니 집안이 소외됩니다. 8세에 즉위한 소녀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정치적 체스판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경궁 통명전 내부 혹은 재현 1840년 헌종이 14세가 되면서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헌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것은 두 세력의 압박을 직접 온몸으로 받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발 뒤에 숨어있는 대왕 대비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헌종이 선택한 방법. 헌종 어진 혹은 재현 이미지. 진지한 표정의 왕. 놀라운 것은 헌종이 이 상황을 완전히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 세력 모두를 활용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풍양 조씨를 중용해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때로는 안동 김씨를 내세워 풍양 조씨를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종의 재위 기간 내내 두 외척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왕권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헌종이 완전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는 것, 그 안에서도 왕답게 굴려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금지된 사랑 경빈 김씨와 헌종의 비밀. 헌종의 두 왕비. 조선 왕비 책봉 의례. 왕비 의상 복원 이미지. 헌종의 공식적인 혼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종은 두 명의 왕비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효현왕후 김씨 1828년에서 1843년.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1837년 헌종이 11세 때 왕비로 맞았고 184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효정왕후 관련 사료. 두 번째 왕비는 효정왕후 홍씨 1831년에서 1903년. 남양 홍씨 집안 출신으로 1844년 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정왕후는 헌종이 죽은 뒤에도 무려 54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종시대까지 살아 대한제국 시절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기나긴 세월을 홀로 보낸 왕비의 삶도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경빈 김씨의 등장. 창덕궁 낙선제 외관. 가을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빈 김씨 1831년에서 1907년. 헌종이 공식 왕비 외에 가장 총애했던 후궁입니다. 경빈 김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강렬합니다. 헌종은 그녀를 위해 창덕궁 후원에 낙선제를 지었습니다. 낙선제 서남을 즐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궁궐 건축 중에서도 특이하게 단청을 하지 않은 수수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건물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창호, 마루, 정원. 단청 없는 낙선제. 왕의 공간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소박한 이 건물. 여기에 헌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던 왕. 그리고 경빈 김씨를 위한 공간 순화궁도 낙선제 옆에 나란히 지어졌습니다. 왜 금지된 사랑인가? 낙선제 야경 혹은 달빛 아래 궁궐 이미지.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라고 불릴까요? 후궁을 두는 것은 조선 왕에게 있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헌종이 경빈 김씨에게 보인 감정의 농도와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헌종은 경빈 김씨를 위해 직접 건물을 지었습니다. 왕이 후궁을 위해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고 신하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종은 했습니다. 둘째, 경빈 김씨의 출신 문제입니다. 그녀는 안동 김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미 효현왕후를 통해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헌종이 또 안동 김씨 여성을 총애한다는 것은 세력 균형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풍양 조씨 입장에서는 왕이 안동 김씨 여성에게 빠져 있는 것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셋째, 감정의 질입니다. 헌종이 남긴 글과 시에는 경빈 김씨에 대한 정서적 기록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경빈을 사랑한다고 쓴 글은 없습니다. 왕의 감정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선제라는 공간 자체가 헌종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권은 빼앗기고 사랑은 정치에 얽혀있고 자식도 없는 왕. 낙선제의 소박한 창호에 기대어 헌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빈 김씨의 긴 여생. 헌종이 1849년 세상을 떠났을 때 경빈 김씨는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07년까지 무려 77세까지 살았습니다. 헌종이 죽고 난 뒤 58년을 더 산 것입니다. 낙선제에서 그 소박한 창호 옆에서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까지 경빈 김씨는 낙선제를 지켰습니다. 왕은 없고 궁궐은 관광지가 되어가고 그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헌종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조선을 보면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최약체 왕 헌종 정말 그랬을까? 최약체 왕이라는 오명. 역사 커뮤니티나 일부 교양 서적에서 헌종은 종종 조선의 최약체 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고 외척에 휘둘렸으며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헌종의 재위 기간 1834년에서 1849년의 왕권은 약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계속되었고 서학천주교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대규모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헌종은 여러 학문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의 서적 정리와 편찬 사업을 장려했고 각종 의궤 왕실 행사 기록의 정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문화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헌종은 서학 문제에서 나름의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1839년 기해사옥에서 천주교도들을 박해한 것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광적인 박해가 아니라 서양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는 국가 안보적 판단이기도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서양 열강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종 재위 기간인 1840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는 홍콩을 빼앗기고 무역항을 강제 개방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거대한 청나라도 저렇게 무너지는가? 이 충격은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종은 결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받은 시대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왕권 강화의 시도들. 헌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 그는 몇 가지 방식으로 왕권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첫째, 풍양 조씨를 중용해 안동 김씨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이것은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헌종 후반기에는 풍양 조씨가 권력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둘째, 직접 경연에서 신하들과 논쟁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의견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는 신하들과 맞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수아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문화 사업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낙선제 건축, 서적 편찬, 예술 활동 이것들은 단지 개인 취미가 아니라 왕실의 문화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도가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척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조선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종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미스터리의 시작. 1849년 6월 6일. 적막한 분위기. 촛불. 1849년 6월 6일 음력. 조선 23년을 살고 15년을 재위한 헌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3세. 조선 역사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은 많지 않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헌종이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고 기록돼.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 첫 번째 의문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현대의학이 없었기에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죽음은 특히 갑작스러웠습니다. 죽기 불과 며칠 전까지 정상적으로 정무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헌종은 2명의 왕비와 여러 후궁을 두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후사 없이 죽으면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은 외척 세력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철종으로 이어지는 계보. 헌종이 죽은 뒤 왕위를 이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철종입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왕족 강화도령이라 불린 이인환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이 선택은 누가 했을까요? 대왕 대비 순원왕 후 김씨, 즉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가 자신들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의문 헌종의 죽음 이후 안동 김씨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풍양 조씨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독살설과 역사적 진실. 의관 기록. 일부 역사 연구자들과 야사에서는 헌종 독살설을 제기합니다. 안동 김씨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헌종을 제거했다는 주장입니다. 헌종이 풍양 조씨를 너무 중용하면서 안동 김씨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이에 대한 반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역사학계는 독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관이 붓을 들고 있는 모습. 더욱이 조선의 사관들은 나름 기록의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는 그 독립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기록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종의 죽음이 독살인지 병사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리했던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권력 구도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헌종 이후 조선의 운명. 철종과 안동 김씨의 절정.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철종. 그는 왕족이었지만 왕실과 멀리 떨어져 강화도에서 일반 백성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 김씨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철종 시대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철종은 완전한 허수아비 왕이었고 안동 김씨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고 진주 밀란 1862 등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헌종이 더 살았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헌종이 30대, 40대까지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헌종은 외척 세력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조율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능숙한 정치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안동 김씨가 강화도령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세도 정치가 조금 더 빨리 무너졌을까요? 조선의 근대화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자주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헌종도 결국 구조의 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헌종이 그만큼 의미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선제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날 창덕궁을 방문하면 낙선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청 없는 수수한 목조 건물. 화려한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다른 전각들과는 달리 낙선제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헌종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고종의 후궁 순원 귀비 엄씨,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이방자 여사가 여기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낙선제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황혼을 품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헌종이 만든 이 공간이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입니다. 헌종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공간은 남아 이야기를 전합니다. 낙선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일부입니다. 서울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단청 없는 나무 기둥에 손을 얹어보세요. 200년 전 23세의 왕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역사가 지운 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방대한 기록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헌종의 시대는 안동 김씨가 승자였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가 기록되고 헌종은 무능한 왕, 기억할 것 없는 왕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헌종의 이야기에는 단순히 약한 왕이라는 딱지 하나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야 했던 아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잃고 혼자 왕좌에 앉아야 했던 소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청 없는 집을 지은 남자. 권력의 그물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버텨낸 왕. 조용한 숲속 왕릉.
헌종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경릉이라 불리는 그의 무덤. 효현왕후, 효정왕후와 함께 있습니다. 경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왕과 2명의 왕비가 함께 묻힌 사면릉 구조입니다. 역사는 종종 화려한 업적을 남긴 왕들을 기억합니다. 세종의 한글,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화성. 하지만 헌종처럼 역사의 구조 속에 갇혀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사라진 사람들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종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두 외척 세력의 싸움판 한가운데 섰던 아이. 금지된 사랑을 위해 단청 없는 집을 지은 왕. 23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의문을 남긴 군주. 헌종은 분명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8살부터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무언가를 꿈꿨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3글자. 선함을 즐기는 집. 낙선제라는 이름에서 헌종의 마음이 보입니다. 권력도 영광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그저 선하게, 기쁘게 살고 싶었던 왕의 소망.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헌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도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로고